포항과 경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졌지만 추석 연휴 기간 사람들의 이동이 많았던 만큼 재확산 가능성도 높다며 방역당국은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행정구역 명칭이 일제시대 때 정해졌거나 지역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무대왕릉이 있는 경주시 양북면 주민들이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원전 8기가 잇따라 문제를 일으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원안위 조사 결과 설비 부실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서운 기세를 보였던 포항과 경주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졌습니다. 하지만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사람들의 이동이 많았던 만큼 방역 당국은 코로나가 재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방역의 고삐를 바짝 쥐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한 달 새 전국 최고 코로나 위험 지역이란 오명을 썼던 포항과 경주. 다행히 최근 확산세가 주춤해졌습니다. 포항은 10월 1일, 경주는 10월 3일 이후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포항 103명, 경주 92명에 멈춰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갔던 지역 병원과 요양원들도 빠르게 정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포항 3명 기독병원과 경주 굿모닝 병원은 격리가 해제됐고 포항 휴 요양병원과 경주 명화의 집은 오는 8일, 경주 늘푸른 요양병원은 오는 16일 동일 집단 격리가 해제됩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모두 11명이 감염된 포항 어르신 모임반과 6명이 확진된 포항제철소 관련 감염의 경우 아직까지 최초 감염자의 감염 경로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지역사회에 조용한 전파가 만연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동해안을 찾아 바다를 즐겼고 지역민 가운데에서도 고향에 다녀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추석 연휴 일주일 후에 더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쓰기, 식당 및 카페에서 뛰어앉기 등을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포항시는 노래 연습장과 대형 학원 등에 내렸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4일 자정에 모두 해제했으며 방문 판매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오는 11일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선입니다. 행정구역 명칭 가운데 동서남북 방위나 단순한 장소를 따서 정한 곳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일제시대에 정해졌거나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 밋밋한 이름을 변경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문무대왕릉이 있는 경주시 양북면도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동쪽 동해와 접한 양북면, 면적이 120제곱킬로미터로 경주시 23개 읍면동 중에 세 번째로 넓지만 바다를 낀 간포와 양남보다 인지도가 약합니다. 이런 양북면이 명칭 변경을 추진합니다. 최근 이장과 자생단체장 등 주민 대표 32명으로 명칭 변경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양북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명칭 변경에 대하여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찬성하면 어떤 명칭이 좋은지를 10월 12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양북면은 조선시대에는 간포읍 양남면과 함께 동해면으로 불리다가 일제강점기 때인 1914년부터 사용됐습니다. 양북면에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수중릉이 있습니다. 삼국 통일을 완성한 문무대왕을 모르는 한국인이 없을 만큼 국보인 가문사지 3층 석탑과 함께 인지도가 탁월합니다. 자연 환경도 빼어납니다. 대종천 너른 들녘에 맥반석을 활용한 특산물이 많아 주민들은 지역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명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무대왕 타이틀을 걸고 사진을 걸면서 전국적으로 팔로 개최를 하게 되면은 아마 전 국민들이 또 인력 관광객도 들어오기도 많이 들어오겠지만 우리 농산물 파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경주시는 주민들이 찬성할 경우 올해 안에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에는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2007년 평창군 대관령면을 시작으로 경북에서는 울진군 금강송면, 포항시 호미곶면, 청송군 주황산면 등
역사 문화적 정체성을 되찾아 브랜드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지난달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원전 8기가 문제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원안위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태풍의 위력이 강한 것도 문제였지만 재해에 취약한 노후 원전 설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장미풍 기자입니다. 지난달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원전 8기가 잇따라 문제를 일으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인 조사에 나섰고 원전 설비 부실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안위는 노후 원전들의 경우 전력 설비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보니 태풍으로 인한 강풍과 염분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해풍으로 인해 외부에 노출돼 있던 송전 설비에 상당량의 염분이 유입되면서 불꽃이 튀고 차단기가 작동했다는 겁니다. 문제가 됐던 후속 기기들에 대해서 밀폐형 설비로 바꾼다든지 하는 후속 대책들이 수립이 되었고, 이 후속 대책들이 적기에 보완될 수 있도록 계속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90년대 후반부터 조성된 신규 원전의 경우 전기 설비가 밀폐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충분히 예견된 인재였지만 한수원은 지금껏 노후 원전의 경우 기본적인 설비조차 제대로 보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환경단체는 2003년 태풍 매미 때도 같은 문제로 고리원전 4기와 월성 2호기가 멈춰섰는데 한수원이 안전은 외면한 채 설비를 제대로 보강하지 않아 비슷한 인재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후 핵발전소는 재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런 노후 핵발전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비 보강을 통해서 점점 심해지게 되는 태풍이라든가 여러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원안위 조사 결과 신고리 원전 1, 2호기의 경우 원전 주변 송전선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태풍에 흔들리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등 기본적인 설비조차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수원은 원안위 조사 결과에 따라 모든 원전의 전력 설비를 밀폐형으로 교체하고 절연체 코팅 주기도 단축하는 등 설비를 전면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태풍 등 자연재해 때 안전 운영이 어려울 경우 원자로 출력을 줄이거나 정지시키는 비상 운영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국내 원전 주변에서 불법 드론 비행이 잇따르고 있어 원전 안전을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원전 주변 불법 비행 드론 적발 건수는 26건으로 처벌은 과태료 부과에 그쳤고 이 가운데 9건은 조종자를 찾지 못해 처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김상희 부의장은 드론 테러는 원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지만 원전 보안 체계는 매우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주시는 이번 추석 연휴 닷새간 경주를 찾은 추정 관광객이 18만 6천여 명으로 연휴가 나흘간이었던 지난해 추석 명절보다 11%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요 5개 숙박업소의 투숙률은 힐튼 호텔이 나흘간 만실을 기록했지만 전체적으로 닷새간 평균 62%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보문 관광단지 내 숙박업소와 유료 관광시설의 이용객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휴 닷새간 10만여 명이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은행 일을 보는 디지털 금융이 확산되면서 노인들이 소외된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이 금융 소외 노년층을 잡기 위해 금융기관과 행정이 손을 잡고 맞춤 서비스와 일자리 제공에 나섰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은행입니다. 이 은행은 고령층 고객이 많은 시내 20개 영업점에 65세 이상 은퇴자로 구성된 이른바 시니어 서포터즈를 배치해 노인들의 금융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내와 이제 공과금 납입을 못 하시는 분, 그러고 통장 관리를 못해가 찾지를 못하시는데 대피를 해주는 그런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 맞춤형 노인 일자리 사업이 경북에서도 본격 도입돼 시행됩니다. 경상북도와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4개 금융기관이 협약을 맺고 내년에 158개 지점에 은퇴자 342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농협 이용자들이
농협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인인력개발원이 사업 운영과 홍보를 맡고 시니어 클럽이 참여자 모집과 교육을 맡습니다. 하루 3시간, 주 5회 근무로 월 최대 70만 원 이상 보수가 지급됩니다. 건강하고 또 능력도 되는데 그냥 일자리 없어서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면서 그게 최고의 복지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북의 노인 인구 비율은 21.4%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경상북도는 시니어 몰카 감시단, 열감지 모니터링 요원 같은 새로운 사회 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를 적극 개발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포항 지역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강요하고 인증사진을 요구한 조직폭력배 4명이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상당수의 선고인들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투표용지를 촬영해 전송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해당 후보가 낙선해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된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포항 지역 조직폭력배인 20대 A씨 등은 지난 4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투표 인증샷 200개가 필요하다는 조직원의 부탁을 받고 SNS를 통해 지인 20여 명에게 투표지 사진을 보내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포항시는 해양수산부의 역점 사업인 어촌 뉴딜 300사업과 연계 어촌마을 특화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포항 신창 1위항과 오도 1위항 등 4곳이 어촌 뉴딜 300사업에 선정돼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포항 방석항과 개원 1, 2항 등 6곳은 새롭게 어촌 뉴딜 300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맞춤형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는 각 항구마다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해 다양한 매력을 뽐내는 개성 있는 공간으로 변모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하루 사이에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오늘 포항의 한낮 기온은 21도에 머무르면서 올가을 들어서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더니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오늘 아침 찬바람까지 불면서 몸이 움츠러들었는데요. 이렇게 점점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복사냉각이 활발해져서요.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쌀쌀하겠습니다. 두꺼운 외투 챙겨 입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은 종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경주와 영덕 8도로 시작하겠고요. 울진 9도, 포항이 11도로 오늘보다 한층 낮겠습니다. 한낮에는 19도에서 22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강한 바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4도, 독도 16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울릉도와 독도 19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상에서는 내일부터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고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2m로 다소 잔잔하겠습니다. 모레 아침까지는 이렇게 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그 이후로는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3년간 경북에서 교사가 성매매, 성추행, 성희롱 등 성비위 관련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2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박찬대 의원에 따르면 경북을 포함해 전국에서 600여 명의 교원이 최근 3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는데 이 중 3분의 2는 학생이 피해자로 나타났습니다. 징계 대상의 4분의 1은 경징계에 그쳤고 성매매는 절반 이상이 경징계로 마무리됐습니다. 포항시 죽장면 일대가 산림청이 주관하는 2021년 선도 산림경영단지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